조카분과 조카라고 하여 함부로 규격 이외의 은전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 한범에게 급제를 내려준 명을 도로 거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이 한범은 바로 이순신의 후손으로서 이봉상의 조카였다. 헌납 서명영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영조 53권 17년 3월 4일 세 번째 기사. 평상감사 정익하가 본도의 7곳의 사후에 면세지 10결을 지급할 것을 정하다. 평상감사 정익하가 상소하기를 본도에는 이순신, 김천일, 송성현, 곽재우 중 유정 이술원의 사후가 있는데 더러 관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더러 개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고감사 황선이 본도를 안찰하다가 무신년 난리를 당하여 반역을 토벌하여 평정한 공이 있었는데 유독 훈적에 누락되었으므로 도내의 사민들이 그를 위하여 사후를 세우고 그 사후의 이름을 민충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7곳의 사후에 대해서는 각기 세금을 면제한 전지 10결을 지급하여 그것으로 소화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하교하겠다 하였다. 그 뒤에 대신에게 묻자 좌의정 송인명은 말하기를 전지는 허락할 수 없지만 관청에서 제수를 지급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오의정 조연명은 말하기를 서원의 건립을 금지하고 있으니 사후의 건립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후와 서원은 다르다 하였다. 마침내 전지의 지급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사후를 처음 세울 때의 도시는 추고하고 수령은 파직하도록 하였다. 영조 59권 20년 2월 27일 두 번째 기사. 황해 수사 박문수는 황당선의 어로와 밀무역을 근절시키기 위한 계책 등을 아뢰다. 황해 수사 박문수가 아뢰기를 임금이 말하기를 충무공 이순신은 간과가 극렬한 가운데에서도 능히 전선을 만들었었는데 옹진이 아무리 피폐되었다고 해도 돈 400냥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런 정을 한단 말인가. 수신은 추고하고 스스로 마련하여 배를 만들게 하라 하였다. 66권 23년 10월 13일 한 번째 기사. 유신을 불러 자치통감을 강하게 하다. 유신을 불러 자치통감을 강하게 하였다. 부교리 김수인은 말하기를 사람의 전포란 때를 만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순신이 임직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개 고을의 읍제에 머무는 데 불과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영조 71권 26년 1월 9일 한 번째 기사. 이조 판서 원경하 등이 인지의 양성에 대하여 아뢰다. 이조 판서 원경하가 아뢰기를 규를 내리시며 시를 집게 하신 일은 국조 300년 만에 다시 있게 된 훌륭한 일입니다. 조종조에는 이러한 훌륭한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한 시대 문사들이 모두 몹시 장려되어 인재가 성하게 배출되었습니다. 임금이 미리 배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위란이 있을 때에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육신처럼 저리를 세운 선비들은 대체로 영묘께서 모아두고 배양하신 사람들입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이순신 한 사람만 난리 중에 발탁된 사람이고 여타 충신석보로서 끝내 중흥의 위공을 세운 사람은 이항복, 이덕형, 윤두수, 윤근수, 유성룡, 이원익 같은 사람으로 모두가 선조 초년에 배양한 인재들이었습니다. 하니 영조 71권 26년 1월 23일 세 번째 기사. 소대의 성학지교를 강하다. 임금이 소대에 나아가 성학지교를 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나라 신종은 너무나 조급하게 다스려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게 된 것이다. 선정이 임직년 무렵에 생존했더라면 외변을 어떻게 주선했었을까? 하니 임석헌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나라에 애군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선정이 생존했더라면 어찌 바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하고 이어서 이순신의 일을 진달하였다. 영조 71권 26년 7월 3일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박문수가 상서하여 용관을 줄이고 주현을 합치는 등의 변통론을 아뢰다.
호조 판서 박문수가 상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진보는 매우 많아서 삼남으로 말하더라도 우리 심리, 이 심리에 소소한 진보가 겹겹이 잇대어 있으나 있고 없고가 완급에는 별 상관도 없이 앉아서 호령하고 병졸만 못살게 굴며 제 욕심만 채워 백성에게 폐만 끼치는 것이 모두 그러합니다. 설찬 본의를 생각해보면 임진년의 병난을 겪은 땅이라 하여 대비하려고 함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기 줄모른 본래 정해진 형적이 없어 신라와 고려 때에는 외구의 침략이 관동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동 국군에 다만 월성에 쇠잔한 진보 하나만이 있으니 대비하는 도리에 있어서 한 곳에는 듬성듬성하고 한 곳에는 빽빽한 것은 화살을 따라다니며 관역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또 적을 막는 길은 오로지 장수다운 사람을 얻고 못 얻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영인데도 원균이 장수가 되니 군대 전체가 패망하고 이순신이 장수가 되니 가는 곳마다 겨룰 만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통영도 이러한데 소소 진보는 말할 것이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순신 당시에도 이렇듯 허다한 진보가 있어서 힘이 되어주었습니까? 이제는 그중 기묘치 않은 진보사 50곳을 협파하고 가장 요해처에 대진을 두어 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조 73권 27년 2월 21일 네 번째 기사. 호남 균세사 이후가 호남 해도의 상황을 영남 균세사 박문수가 전선의 일을 아뢰다. 호남 균세사 이후가 호남의 해도도를 올리고 아뢰기를 영남 균세사 박문수가 아뢰기를 신이 전선과 귀선의 제도를 상세히 보았더니 전선은 매양 개조할 때마다 그 몸뚱이가 점차 길어져 결코 운용하기가 어렵고 귀선에 있어서는 당초 체제는 몽충과 같이 위에 두꺼운 판자를 덮어 시석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충무공 이순신이 기록한 바를 보았더니 귀선의 좌우에 각각 6개의 총 쏘는 구멍을 내었는데 지금은 각각 8개의 구멍을 내었으니 거북선이 종전에 비해 지나치게 커진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으므로 개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영조 77권 28년 6월 3일 한 번째 기사. 균역청 당상 조영국 어영대장 홍봉한과 함께 균역 절목을 의논하다 임금이 균역청 당상 조영국과 어영대장 홍봉한을 소견하여 균역 절목을 일구라고 명하였다. 조영국이 말하기를 이순신이 방어할 때에 어찌 일찍이 팔도의 어선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자 홍봉한이 급히 앞서 했던 말을 고쳐 말하기를 일전을 덜어주는 것은 그 은혜가 작고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절목 또한 가벼이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영조 79권 29년 2월 22일 한 번째 기사. 화협봉 주방의 외상을 갚아주고 균역을 실시한 뒤에 폐해에 관해 의논하다. 이정청의 여러 당상들을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이한초 이강 등이 담당하고 있었을 적에는 전쟁이 바야흐로 급박했었지만 지금 남방에 그런 걱정이 있습니까? 민폐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말한다면 통영에서 낙인한다고 칭탁하고서 수천의 선척들을 독촉하여 바다를 건너 들어오게 하고서는 또 즉시 낙인하지 않은 채 여러 날을 지체시켰는데 그 사이 영속배들이 조종하여 농간을 부린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원균이 장수가 되어서는 패전하였고 이순신이 장수가 되어서는 승전했으니 장수의 잘하고 잘못하는 데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찌 선척의 낙인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92권 34년 12월 11일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유생 윤욱 등이 상서하여 고 참판 이홍무의 배향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충청도 유생 윤욱 등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고증 참판 신 이홍무는 바로 충무공 이순신의 현손이고 충민공 이봉상의 계부인데 이봉상이 충청 도병사가 되었을 때를 당하여 이홍무가 마침 그 영화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신년 영란을 만나 적이 먼저 이봉상과 영장 남영년과 비장 홍임을 해치고 차례가 이홍무에게 닥쳐 왔는데 적이 그를 포박하여 진중으로 끌고 가서
군사의 위세를 크게 과시하고 항복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 홍무는 안색을 태연히 한 채종자 이 학상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다. 라고 하고 꼿꼿이 서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으며 의로서 버티고 적을 꾸짖었습니다. 적이 이름이 누구인가를 묻자 이 홍무가 말하기를 죽이려면 죽일 것이지 이름은 물어 무엇 하겠는가? 라고 하였으며 적이 또 병부가 있는 곳을 묻자 이 홍무가 말하기를 있는 곳을 정말 알지 못한다. 알더라도 또한 말할 수가 없다. 라고 하니 적이 더욱 노하여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세를 씌워서 뇌옥에 가두었는데 이 홍무는 그때 나이가 64세였으나 몸이 튼튼하고 아무런 병이 없었고 지조가 더욱 격렬하여 붕괴하다가 먹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이 홍무를 함께 배향하자는 청을 허락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같이 배향하자는 청은 너무 중대하니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 95권 36년 5월 29일 한 번째 기사. 친제 뒤에 관왕묘 태상시에서 제베르를 향하고 내일 성무사를 옮기도록 하다. 친제를 거행한 뒤 환궁할 적에 관왕묘에 들러서 제베르를 행하였으며 태상시에 나아가서 신시를 봉심하고 제베르를 행하였다. 이어 원병으로 나왔다가 전산 명나라 관군의 신위판을 보고서 선무사로 옮기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하. 어찌하여 이처럼 보기가 늦었던가 병자년 정축년에서 2년을 넘어서야 이것을 보니 나의 마음이 갑절 더 감개스럽다. 저 관군은 명장을 따라서 나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전사했으니 한결 더 슬프다. 내일 노량진에 제단을 설치하여 이 태상으로 헌관을 삼아서 치즈하되 대주군 이혼으로 하라. 하였다. 이 태상은 바로 중무공 이순신의 손자이고 이혼은 바로 명나라 제독의 후손이었다. 영주 118권 48년 1월 5일 두 번째 기사. 약방에서 입진하고 대신과 비국탕상을 인견하여 중무공 등의 후손을 서용케 하다.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비국탕상을 인견하고 고충신 물열공 조헌, 중무공 이순신, 충렬공 송성현, 충렬공 고경명에게 치제하고 그 후손을 녹용하도록 명하였다. 이조 판서 김치인이 말하기를 세갑이 거듭 돌아와서 다시 이해 임진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인심이 갑절이나 격렬해집니다. 허다하게 순국한 사람들을 일일이 두루 앓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타기한 사람은 후손을 녹용하여 풍성을 영고히 수립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구인가? 하매 김치인이 조헌 이순신 송성현 고경명이라고 우러러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앓은 바가 아니면 거의 이을 뻔하였다. 봉사손을 해조로 하여금 녹용하게 하고 제문을 마땅히 지어서 내릴 것이니 예관을 보내어 지제하게 하라. 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고경명의 봉사손은 작년 겨울에 특지로 벼슬을 제수하였고 이순신 송성현의 봉사손은 전조에서 마땅히 국허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조헌의 봉사손은 아직 사환할 만한 자가 없고 지손 가운데 바야흐로 벼슬에 있는 자가 있으니 특별히 출육해서 차례로 고을 수령을 제수하고 관에서 제사를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118권 48년 2월 5일 여섯 번째 기사. 예관을 보내 고통제사 이순신에게 치제하게 하다. 예관을 보내어 고통제사 이순신에게 치제하도록 명하였는데 선묘 임진년의 공을 돌이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영주 118권 48년 2월 6일 두 번째 기사. 고위병장 고경명이 집에 예관을 보내 치제하게 하다. 예관을 고위병장 고경명이 집에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는데 이순신의 예에 의거한 것이었다. 영주 118권 48년 2월 11일 세 번째 기사. 예관을 보내
고순절신 송성현을 지지하게 하다. 예관을 보내어 고순절신 부사 송성현을 지지하게 하였는데 이순신을 지지한 이에 따른 것이었다. 영주 118권 48년 3월 4일 네 번째 기사. 예관을 보내 의병장 조헌에게 지지하게 하다. 예관을 보내어 고 의병장 조헌에게 이순신에게 행한 예에 의거하여 지지하게 하였다. 영조 대왕 행장. 행장에 이르기를 12월에 이어서 명하여 남한에 있는 현절사에 치제하고 또 강도에 있는 충렬사에 제사하고 또 통제영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에 제사하고 또 화양동에 있는 문정공 송시열의 사당에 제사하게 하셨다. 하우월에 왕께서 남단에서 기와고 회란하다가 태상에 이르러 신실의 한 위판에 대명동 정관군이라 써있는 것을 보고 드디어 명하여 충무공 이순신의 손자 이태상을 헌관으로 삼고 명나라 제독 이여송의 손자 이헌을 대축으로 삼고 노량의 제단을 설치하여 치제하게 하고 이어서 위판을 선무사에 배항하게 하셨다. 정조 12권 5년 7월 11일 한 번째 기사. 임난 때 공이 큰 이여송과 정운의 후손을 기용하자는 지중주부사 지선복의 상소문. 구선복이 상소하기를 대저 충성을 보상하고 공로에 보답하는 것은 나라를 가진 이의 급선무입니다. 시는 김인서의 일 때문에 외람도의 하순을 받들었으므로 간략하게 우견을 아뢰었습니다만 오직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직년 남해에서의 승첩은 이순신이 실로 원운이고 사력을 다하여 마음을 함께 해서 도와서 공적을 이루게 한 데에는 눅도 만호 정운의 힘이 많았습니다. 정운이 서서 죽은 것 또한 이순신과 똑같은데 이순신의 자손은 대대로 드러내어 기용하고 있으니 조가에서 보답한 것이 극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정운의 후손은 해서로 유락되어 하나도 드러나게 기용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진년에 나라가 다시 구제된 것은 오로지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평양에서 세운 공운에 연유된 것입니다. 명나라가 망하게 되자 제독의 손자가 도망쳐 동쪽으로 왔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간혹 무예로 거용되고는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대하는 것이 도리어 한국에서 급제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시는 이여송과 정운의 후손 가운데 그 쓸만한 사람을 가려서 기용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정조 16권 7년 10월 2일 두 번째 기사. 국조보감을 진강하고 임진왜란 때의 일을 의논하다. 소대하였다. 국조보감을 진강했는데 시도관 임재원이 말하기를 이는 임직년 이래 전말입니다. 당시의 병력으로 말하건대 출정한 상장병이 8,000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오늘날의 병력에 비하건대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였고 당시의 인물로 말하건대 이순신의 거제에서의 한 차례 전첩은 진실로 기위한 것이었습니다. 고경명 조헌 곽재우 등에 있어서는 관수의 직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단지 충성과 의리로 서민들을 격려하여 양호가 유린되지 않게 되었음은 바로 의병들의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불행히도 군사가 패전하고 몸이 죽게 되었었지만은 그들의 충관과 의담은 좋게 국맥을 만회하고 사기를 격려하게 되어 천병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이미 극복하게 될 가망이 있었던 것이니 열성조께서 배양했었기에 흥계하게 되었던 것임을 대충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일찍 그 당시의 쓰임을 보게 되었었다면 거의 주자에 이른 바 가만히 화의 근본을 해소해버리고 앞질러 간사한 싹들을 꺾어버린다. 고한 말과 같이 될 가망이 있었을 것인데 태평한 시절에 있어서는 버림받다가 불행 속에 유락해 서야 비로소 저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고 이래로 이러한 때에 큰 공을 이루고 큰 저리를 세우는 사람은 허다히 임금이 그의 면목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는 신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무신 봉사 내용에 이미 이런 뜻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만호나 첨정 속에 있어서라도 이순신과 조헌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인지 어찌 알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소원한 속과 비미한 곳에서 인재를 찾아내는 일을 깊이 성명께 바라는 바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 좋은 말이다 하였다.
정조 17권 8년 윤 3월 6일 세 번째 기사. 김익이 외란 때 전라 우수사 이역기의 시호를 정하니 따르다. 김익이 아뢰기를 임진년 난리때에 전라 우수사 이역기가 적을 섬멸한 공로는 이순신의 다음으로 당시에 이미 병조 판서에 추중되고 뒤따라 또 중민사에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까지 시효를 내리는 전례가 빠뜨려졌으니 청컨대 특별히 시효를 내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조 21권 10년 3월 20일 한 번째 기사. 윤광소의 일은 다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다 차대하였다. 말하기를 요컨대 진정시키는 것이 현재의 급선무이니 윤광소의 일은 지금 와서 재개할 필요가 없다. 대체로 선정이란 칭호는 유현에게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김인우에게 제사 지낸 제문에도 선정이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이순신은 무인이지만 또한 선정으로 일컬었고 보면 선정을 꼭 유현에게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선정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변론하고 있으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하니 정조 22권 10년 10월 4일 두 번째 기사. 비변사에게 어염사를 사목에 따라 징수하도록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1. 연해안의 전선 체제가 매우 커서 배를 정박한 곳에 물이 빠지면 계속 육지에 있게 되니 앞으로는 전선을 새로 건조할 때엔 애써 가볍고 빠르게 만들고 정박한 곳 중 물이 없는 곳은 물이 있는 폭으로 옮겨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선의 체제의 척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 전후 갑론을박이 한두 번뿐만이 아니었으나 필경 옛날 체제대로 하기로 한 것은 대체로 이는 충무공 이순신이 남긴 제도로서 충무공이 적군을 깨뜨린 공이 대부분 큰 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더구나 조선과 상선은 모두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옛날의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박할 곳을 옮겨 설치하는 거는 전에 이미 각도의 수용에 알려 편리에 따라 보고를 파라고 하였으니 지금 다시 논할 것은 없습니다. 정조 32권 15년 2월 22일 두 번째 기사. 사학 유생 이명호 등이 온양의 정퇴 서원의 위차 문제로 상소하다. 사학의 유생 이명호 등이 상소하기를 온양군 설화산 아래에 정퇴곡이란 골짜기가 있는데 숭정갑술련의 이고을 사람 조상우가 그 지명이 문정공 조광조와 문순공 이황의 벼로와 서로 부합된다 하여 드디어 사오들과 서원을 건립하고는 문정공과 문순공의 사판을 봉안하고 향연 문장공 홍가신을 폐식하였는데 서원의 이름은 문정공 송준길이 정퇴 서원이란 네 글자를 직접 써서 달았습니다. 또 서원 옆에 충묘당을 세워 증령이정 충무공 이순신과 증참판 강봉수를 배형했으니 이는 역시 남강사에 별도로 한 사당을 세워 도장절과 진효옹을 제사한 전례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정조 32권 15년 3월 19일 세 번째 기사. 사막사에 봉사손을 거두어 쓰도록 하다. 사막사에 봉사손을 거두어 쓰도록 명하고 고상신 유성룡, 충무공 이순신의 직계 후손으로서 쓸만한 자를 찾아서 아뢰도록 하였다. 정조 35권 16년 7월 25일 한 번째 기사. 충무공 이순신과 충민공 임경업의 자손을 황단 망배례에 참여하게 하다. 충무공 이순신, 충민공 임경업의 자손을 황단 망배례에 배참하게 하고 고목사 제말에게 시효를 내리고 그의 조카 제홍록에게 벼슬을 추중하였으며 비석을 세워 그곳을 정표하라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제 황단의 공손이 절한 것은 신종 황제의 귀신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충신의 후예를 소견하고 유생은 시제하고 무사는 시서하였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워준 황제의 은혜를 길이 생각하고 우리나라 충신에게 미치게 하여 전수로 써서 이순신의 공례를 표창하고자 하였다. 이를 인하여 생각하니 문정공 송시열은 대의를 창명하였으므로 그의 자손을 망배리의 반열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여 이미 정식을 삼았는데 더구나 충무공은 황조의 도독이란 고인을 받았음에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충무공의 후예도 문정공 집안의 예에 의해서 반열에 참여하게 하라. 정윤현 착화한 사람의 자손도 오히려 반열에 참여하는데 중민공 임경업의 후손이 반열에 참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열에 참여하게 하라. 정조 35권 16년 8월 19일 한 번째 기사. 황조의 부총병 등자룡을 강진 탄보묘에 배향하고 관리를 보내 제사 지내다. 황조의 부총병 등자룡을 강진 탄보묘에 배향하고 관리를 보내 치제하였다. 전교하기를 근래에 이 충무의 유사를 보다가 노량진 싸움을 추억하면서 저도 모르게 넓적다리를 만지면서 길게 탄식하였다. 중국의 부총병 등자룡은 70세의 노장으로 2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넓은 바다 위를 마음대로 횡행하면서 손에 침을 뱉으며 교활한 외적을 섬멸할 것을 맹세했으니 그 호탕한 담력은 대장부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수공을 차지하고자 하여 충무공의 배로 뛰어올라 곧장 앞으로 돌격하여 수없이 많은 보루를 잡았으나 우연히 화기를 건드려 중류에서 불이 붙자 적이 달라붙었는데도 오히려 힘껏 싸웠다. 충무공이 달려가 구해주다가 함께 죽었으니 이 일은 서희진의 동정기에 자세히 실려 있다. 내가 일찍이 불쌍하게 여겨 명사 본전을 상고해보니 조선에서 묘식을 받고 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애당초 묘식함이 없고 강진의 도덕 사당에도 또 배향하지 못했으니 흠전 걸사로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는가. 평양 무열사의 잠장 낙상지를 추가로 배향하자고 도배기권 청하여 이미 허락하였다. 같은 때 같은 일을 한 사람의 공덕을 보답하는 전례가 어찌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아서 중국 장수의 영혼이 깃들 곳이 없게 하겠는가. 중국 부총병 등자룡 공을 진 도덕의 사당에 승배해야 하는데 처음에 듣기로는 사당이 남해에 있다고 하여 이제 평양의 낙공을 추배할 때에 미쳐서 함께 거행하고자 하였다. 다시 듣건대 도덕은 충무공과 강진 땅 탄보묘 옆에 배향하였다고 하니 등공의 별사도 마땅히 이 사당에 배향해야 한다. 승배하는 날에 관원을 보내 치제하되 충무공을 이미 함께 배향하였으니 일체로 치제하라. 제무는 모두 마땅히 친히 짓겠다. 치제는 비록 명이 있지만 이때에 주전하는 데 폐단이 있으니 헌관은 부군의 문관인 원가운데서 차출해 보내라. 등 총병은 충무공과 동시에 노량에서 목숨을 바쳤는데 충무공은 남해의 충열사에서 전향하고 있다 한다. 충무공의 유사를 근래의 내각으로 하여금 전서로 찬하게 하였으니 인쇄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일본을 본 사당에 보관하고 인하여 치제를 행하라. 하였다. 정조 35권 16년 9월 5일 세 번째 기사. 각신 서유방이 이순신의 아들들의 증직과 정렬을 정하다. 이에 앞서 각신 서유방이 아뢰기를 충무공 이순신의 아들 이면은 외적에게 죽었고 서자 이훈과 이신은 오랑캐에게 죽기도 하고 이괄의 난리에 죽기도 하였으니 아울러 증직하거나 정려할 것을 대신에게 물으소서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좌의정 최재공이 복주하기를 충무공이 통영에 있을 당시 아들 이면은 고향집에 있다가 외적을 만나서 여기저기서 싸워 외적 3명을 죽이고 그도 외적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죽을 당시 총각이었는데 참으로 충무공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충무공이 순국하기 전의 일이어서 효자로 정려할 수도 없고 또 충신으로 정려할 수도 없습니다. 이후는 정묘년 호란에 죽었고 이신은 안현에서 죽었으니 그 충절이 우뚝하다고 일컬을 수 있으나 다만 이 두 사람도 후손이 없고 또 사판도 없으며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도 만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증직의 교지가 있다 한들 누구에게 전할 것이며 어디에 고하겠습니까? 매우 난처한 일입니다. 하니 그대로 두라고 명하였다. 38권 17년 7월 21일 한 번째 기사. 충무공 이순신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중한다고 전교하다. 승지를 보내어 황단의 위패를 봉안한 방을 봉심하게 하고 행부호군 이원은 선무사를 봉심하게 하였으며 충무공 이순신에게는 의정부 영의정을 더 추중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날이 무슨 날인가. 아, 신종 황제가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다시 있게 해준 은혜는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다. 비풍의 감상과 하천의 쓰러림을 장차 어디에 그 만분의 1인들 표시할 수 있겠는가. 이미 근신을 보내어 위패를 봉안한 당을 대신 봉심하게 하였으며 거듭 무신 이원을 시켜 선무사에 가서 두루 돌아보게 한 것은 주로 이날을 기억하려 함에서이나 이것으로 어찌 기억이 되겠는가. 덕을 본받고 공을 갚는 데는 나라의 밝은 법규가 있는데 더구나 작은 나라 배신으로서 명나라의 은총을 입어 천하의 명장이 된 사람은 바로 이 충무공이다. 옛적 무령왕 서달의 비석을 황제가 직접 글씨를 쓰고 유사가 비세우는 일을 맡아 하였었다. 우리도 삼가 이를 모방하여 일찍이 그도로 하여금 비석을 깎아놓고서 비석 머리에 새길 전자 글씨를 써서 내려보내고 명시를 지어 보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였었는데 작년에는 민생에 관한 일로 바빠서 미처 하지 못하였다. 이에 오늘 충무공 후손을 불러 물어보고 그 공역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또 생각해보면 충무공의 그 충성과 위무로서 죽은 뒤에 아직까지 영의정을 가증하지 못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었다. 유명수군 도독 조선국 증외충 장의적의 협력 선무 공신 대관 보국 숙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덕풍 부원군 행정헌 대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삼도 통제사 충무공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하라. 비석을 세우는 날의 취지에 대하여는 전에 명을 내려 알렸는데 벼슬을 추중하고 선고하는 일도 그날 함께 거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춘추를 읽을 만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삼전을 묶어 높은 데 얹어놓지 말라. 이 의리는 우주간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 해, 별과 함께 광채를 빛낼 것이다. 어찌 이를 강명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날이 무슨 날인가 하였다. 정조 38권 17년 7월 21일 두 번째 기사. 행보호군 이원을 지중주보사에 제수하라고 전교하다. 이원을 자헌의 품계로 특별히 올려주고 지중주보사에 제수하였다. 제독의 사당이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인 금의대장 이한풍을 보내어 길이를 가려서 치제하게 하라. 제물은 내가 친히 지을 것이며 제물과 제인은 계유년에 행한 예순돌 때의 전례를 사용하라. 하였다. 정조 42권 19년 5월 11일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지은 고충신 이순신의 상충 정무비 인본을 나누어 주다. 임금이 지은 고충신 이순신의 상충 정무비 인본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앞서 상이 충무공 이순신의 탁월한 공작과 충절을 생각하여 신도 비명을 친히 지었다. 그리고 송나라 부필의 묘비 제목을 전자로 썼던 이를 본따 급비의 제목을 전자로 써서 상충 정무집이라고 하고 내각에 명하여 안진경의 가묘에 비해서 글자를 모아 쓰게 하였다. 그리고는 호남의 도백 이형원에게 명하여 돌을 캐내어 금묘에 세우게 하였는데 갑인년에 그 일이 마무리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내각이 탑본을 바치자 5군데의 사고 및 관각과 태학에 나누어 보관토록 명하였다. 정조 43권 19년 9월 14일 한 번째 기사. 충무공 이순신 전설을 발간하다. 충무공 이순신 전설을 발간하였다. 이에 앞서 내각에 명하여 이순신의 옛날 행적 및 유고를 모아 한 책으로 만들도록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편찬해 올리니 하교하기를 이번 일은 충의를 드높이고 공로에 보답하며 무용을 드러내고 공적을 표창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편집할 때에도 여러 차례 걸쳐 관심을 표명했었으니 이제 인수할 때에 와서도 역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 이제 내 탕에 돈 500민과 어영에 돈 500민을 내려주어 책을 인수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 43권 19년 12월 5일 한 번째 기사. 충무공 이순신의 치제문을 친히 짓고 통영의 충렬사에 제사를 올리게 하다. 충무공 이순신의 치제문을 친히 지은 뒤 통제사 이득제에게 명하여 통영의 충렬사에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정조 45권 20년 7월 22일 한 번째 기사. 이완 이순신 이혁기 자손에 대한 관직 의망을 논의하다 전교하였다. 어제 이 제독과 이 충무공의 일에 대해 감회가 일어나 이를 정익에게까지 미루어서 특별히 배헌하고자 하여 붓을 가져다 그를 짚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즈음에 듣건대 그의 봉사손이 국마에 종사하다가 지방으로 떠돌아다닌다고 하니 어쩌면 이리도 늦게 그러한 일을 전해 들었단 말인가. 대체로 정익에 충성스럽고 맑은 큰 절개는 충무공 이후 이 한 사람뿐인데 영능을 만나 매우 분명하게 뜻이 맞아 몸소 장상을 거느려 나라의 안위를 짊어졌으니 차마 계년 여름 부경에 직숙했을 때의 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 매번 유사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책을 덮으며 눈물을 닦았다. 더구나 스스로 하찮고 미미한 정성을 붙여 삼가 배장하는 의리를 본받아 마침내 그 몸을 능 앞에 상석 가까운 곳에 묻게 하였다. 이러한 은혜로운 태우와 이러한 정성은 지난 역사에 드문 일이니 어찌 사라져 없어지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정익이 죽은 후에 그 사판이 한 번도 관향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만 그 봉사손이 승적한 것이 시속에 구애되어 그렇게 된 것이나 승적한 것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이문성 김문경의 집안에는 곤수어 침낭이 되는데 구애되는 바가 없었는데 유독 정익 집안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으니 어찌 성조의 성의를 몸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고의정 정익공 이완의 봉사손 한량 이득형을 오늘 안으로 남행선천의 작업을 뛰어올려 보내고 이어 오늘 정사에서 선전관 가설직에 의망해 넣으라. 이후로 이계파의 사람들은 충무공 이순신, 의민공 이혁기 집안의 예에 따라 선전관청의 작업을 뛰어올려 천거하고 우선 권점을 더하라. 그리하여 이 세 집안을 한결같이 보아 혹 취사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를 해당 관청에 수교에 기록하라. 또 정익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어 길이를 잡아 취재하라. 정조 45권 20년 8월 9일 네 번째 기사. 유지걸 등류시 집안과 이순신 집안의 시효를 내리는 문제를 논의하다.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고통제사 유형과 고훈련 도정 유병년은 하라비와 손자로 모두 송나라 신하 악비의 일처럼 진충 보국 네 글자로 등의 문신을 했었습니다. 유형은 본래 남해 현감으로서 충무공 이순신의 노량해전을 도왔는데 탄환을 맞고도 죽지 않았으니 그 자취가 매우 위대하였습니다. 유병현은 효종조 때 정익공 이완의 천거를 받았는데 선정신 송시열이 비밀 유씨를 받고는 그로 하여금 와신 상담하는 성상의 의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의 지혜롭고 용감하며 청백했던 사적이 모두 선정이 찬술한 비문 가운데 실려 있습니다. 문정공 이제가 칭한 바 중국에는 천고의 한 사람의 무목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집안에 두 무목이 있다. 는 말은 또한 그를 드러내 빚낸 명언입니다. 성상의 조정에서 정전을 시행함에 조그마한 선이라도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심라에 대해서만은 아직까지 드러내주는 거조가 없으므로 호소의 유생과 선비들이 연명으로 신들에게 단자를 올려 그것을 진달해 주도록 청하였습니다. 증시의 실적이 이미 이와 같고 공이 또한 민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히 이에 우러러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씨의 집안에는 어쩌면 그리도 충신과 명장이 많은가. 대체로 증명상 유형과 그 손자 증판서 유병년은 곧 충무공 이순, 신과 정익공 이완이 혹 천거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기도 하고 혹 장수의 재질이 있다고 천거하기도 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진충 보국 네 글자로 등의 문신을 한 충성은 하라비와 손자가 똑같았으니 시효를 내리는 은전을 우리나라의 두 무목에게 시행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먼저 하겠는가. 특별히 아울러 증시하라. 고 총용사 유림은 중국 조정을 위하여 금주의 싸움에서 절개를 온전히 하여 저들이 아직까지도 칭찬에 마지 않고 있다. 유효걸은 유형의 아들로서 강홍립의 부름에 굴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서재 유지걸이 20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투를 들고 스스로 대신 가기를 청하여 심하에서 숨을 거두었다.
유효고리 아들 가운데도 고훈련 대장 유혁연과 병연이 모두 정익공에게 청거받아 중요한 정사에 모두 참여하였는데 사람들이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것을 두고 마치 오른손과 왼손 같다고 비유하였다. 지난번에 무사들을 시험 보이는 일로 인해서 가마가 태평교를 지날 때 길 곁으로 고장가의 유허가 나타났는데 한참 동안이나 단식하였었다. 유지걸에게 만약 정증한 바가 없으면 상세히 상고하여 초기하라. 이로 인하여 또 생각컨대 충무공의 아들 이면이 정유년에 순국하고 이훈이 갑자년에 순국하였으며 이신이 정묘년에 순국하였는데 정증하는 전례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유지거를 정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는 때에 차마 충무공의 집안의 일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조로 하여금 각기 화함을 증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 45권 20년 11월 3일 두 번째 기사. 유지거를 당하의 직책에 추중하고 공주 땅에 정려하라고 명하다. 유지거를 당하의 직책에 추중하고 그의 고향에다 정려하라고 명하였다. 지걸은 바로 증령이정 유형의 서자로서 심하의 싸움에서 목숨을 바친 자이다. 이보다 앞서 표창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예조가 충무공 이순신의 서자의 예에 따라 관직을 추중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또 정려하라고 명하였으나 지걸은 정문을 세울 만한 묘나 사당이 없었다. 예조가 여러 유씨들이 원하는 대로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공주 땅의 종인 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세워주기를 청하자 따랐다. 정조 46권 21년 윤 6월 6일 한 번째 기사. 이병모가 인제 등용, 대전통편의 편집, 영노의 피폐 등에 대해 아뢰다. 자대를 하였다. 오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조급하게 진출을 다투는 풍습은 구하는 자는 얻고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는 데서 전적으로 연유합니다. 정숙자가 이른바 높은 자급으로 위에 있으면서 인재를 구하지 않고 남으로 하여금 거꾸로 와서 자신을 구하게 하니 이는 무슨 도리인가 한 것은 바로 천고의 격언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같은 이는 거의 제갈무후 뒤의 1인자인 격인데 그가 영락하여 을 때를 당하여 동종으로서의 친밀함이 겹쳐있고 거기에다 본병의 권한까지 겸하고 있던 현명한 선정 이문성이 그를 구하였지만 만나볼 수 없었으니 이 한 가지 일만 관찰하여도 뒷날의 전공 수립을 추측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날의 무너진 풍속으로 이와 같은 인재를 구하여 벼슬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7년이 된 병에 3년 묵은 약숙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전형의 책임을 맡은 자가 과연 자나 깨나 이런 마음을 지닌다면 재능을 소유하고서 값을 기다리는 인사가 없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정이 멀지 않았으니 이것을 두잔조의 신하에게 엄중히 경계하소서 하니 윤호하였다. 47권 21년 8월 19일 세 번째 기사. 안원국에 대한 충무공전서의 기록을 상고하여 이를 바로잡게 하다. 용인의 유학 안석광이 상언하기를 신이 6대조 안원국은 힘껏 싸우다가 만역 정유년 6월 19일 안골포앞 나루에서 한 몸을 바쳤는데 충무공전서에는 통제사 원균과 7월 15일 한산도의 군진이 무너질 때에 같이 죽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죽은 것은 같으나 싸우다가 죽은 것과 군진이 무너져서 죽은 것은 아주 다릅니다. 뜻을 두었던 일이 이로 인하여 무텨벌이 고공적이 이로 말미암아 없어졌으니 삼가 바라건대 등명으로 충무공전서에 고쳐 기록하게 해주소서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힘껏 싸우다가 죽은 것이나 군진이 무너져서 죽은 것이나 죽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용맹함과 비겁함은 반이합니다. 지명과 날짜가 이처럼 서로 틀리니 당초 책을 편집한 신하로 하여금 사적을 다시 상고해서 사실대로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내각으로 하여금 공사의 문적을 다시 고증하게 한 뒤에 바로잡아야 하거든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 47권 21년 10월 28일 한 번째 기사. 여준영을 불러보고 춘당대에 나아가 별군직 무예청의 시사를 행하다.
관서 안사 어사여준영을 불러보았는데 복명한 때문이었다. 춘당대에 나아가 별군직 무예청의 시사를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작관 충신 정운의 사손을 호남에서 잣 아내어 특별히 내승의 직에 붙인 뒤 그로 하여금 활쏘기를 익히게 한 것이 이미 몇 년이 되었는데 오늘 시사에서 네 발을 맞추었다. 그 할아버지의 충의를 주념하면 비록 한 발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한 번 급제시키는 것이 무슨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이 충무가 된 것은 곧 그 사람의 공로 때문이라고 대답한 그 말이야말로 얼마나 강렬한가. 검에 새긴 말보다도 늠름하였다. 지금 그 후손이 입격한 것을 보니 배나 감격스럽다. 내승 정계주를 전시에 직보하게 하라. 그리고 어장으로 하여금 양식과 자금을 넉넉히 주어 내려보내게 하고 도신으로 하여금 육아의 비용을 주어 그가 향리에 돌아가 자랑하게 함으로써 먼 지방 사람으로 하여금 충의를 숭상하는 정치를 알게 하라. 정조 48권 22년 3월 19일 세 번째 기사. 문정공 윤황과 충무공 김응하에게 어제시를 내리다. 참반했던 제신들에게 명하여 문정공 윤황에게 부조의 특전을 내리고 나서 지은 어제시와 충무공 김응하의 봉사손에게 사죄하고 나서 지은 어제시에 대해서 각각 창화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또 명하여 무장인 충무공 이순신과 충숙공 조정익의 후손들에게 부경으로 가서 유협전을 시험하게 하여 초시 합격을 내리고 인하여 북원으로 가서는 친히 시험하여 사죄하고서 특별히 무오, 식년의 방방에 붙이도록 하였다. 그래하여 일이 마치 때를 기다림이 있은 듯하니 어찌 옛일에 대한 슬픔을 이루 다 감당하랴. 만일 영령들의 알미 있다면 반드시 흐르는 눈물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시 1절을 써서 철원의 보충사에 걸게 하는 바이다. 하였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남하의 높은 명성 사이에까지 알려져 천자의 고명 유동백이 해동에 내렸네. 심하이 늙은 버들이 사람 마냥 서있노. 네 장군이 칼기대고 서있던 모습일래라. 정조 49권 22년 7월 22일 네 번째 기사. 충무공 이순신의 사손을 사용하라고 명하다. 충무공 이순신의 사손을 녹용하라고 명하였다. 50권 22년 12월 19일 세 번째 기사. 이번 도목정 때 충신 자손을 많이 등용하다. 전교하였다. 매번 정사를 할 때마다 특별히 유시하여 충신의 자손을 등용하라고 했었는데도 종이장 위에 빈말이 됨을 면치 못했었다. 이번 정사에서는 두잔조에서 이 뜻을 잘 받들어서 조문충공의 집안에서는 감사를 내고 임충민공의 집안에서는 곤수를 내고 황충민공의 집안에서는 도장을 내고 윤충, 헌공의 후손은 전례대로 목사로 올려 제수하고 남충장공의 후손은 특별히 발탁하여 수령에 제수하고 본의 후손은 곧바로 당상관 자리인 부사에 제수하였다. 3대의 효자이며 8개의 정야문을 세운 집안의 사람인 이중훈에게는 처음으로 벼슬자리를 주었으며 직급이 낮은 이완두에 이르러서도 충무공의 서손이라는 이유로 충무공이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섰던 발포진장으로 삼았으니 말이 좋게 들을 만하고 명분 역시 실질에 부합된다. 이를 인하여 생각해보건대 증창판 정우는 충무공과 엇비슷한 공을 세웠는데 그의 후손인 정혁이 근래에 비로소 발탁되어 변방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새 병영 가운데서 별장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를 특별히 의망하되 경력은 방어사와 똑같이 쳐주도록 하라고 분부하라. 그리고 본의 제사를 받드는 후손이 당상관으로 올라 가까운 고을의 수령이 되었으니 어찌 희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부임하는 날 숭양사원의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라. 정조 51권 23년 2월 23일 두 번째 기사. 단양을 거행하고 김시민 이순신 등의 자손을 단향 집사로 차임하는 것을 법식으로 정하다. 전교하였다. 오늘 밤이 어떤 밤인가. 단향을 장차 거행하려고 하니 서게하며 옛 일을 생각하는 이외의 훌륭한 인물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다.
요동배기 봉사손 김택기에 대해서 어찌 계제에 얽매일 것이 있겠는가. 오늘 정사에서 훈련은 정으로 의망해드리라. 그리고 김충무가 충무 이채독이 외에도 이상의 세집과 같은 충신 집자손들에 대해서는 비록 무관일지라도 단향의 집사로 차임하는 것을 지금부터 법식으로 정하라. 순조 2권 1년 1월 26일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충신의 증직과 연려효자의 급복을 정하다. 예조에서 유생의 상언으로 인하여 회개하여 충신 고판관 정승복, 그 아들 고현감 정사준 정사횡, 그 손자 고현감 정빈 등 3세의 내 충신 및 효자 나주의 고처사 최여진, 풍천의 고학생 여시망 등에게 아울러 증직하기를 청하고 연려 음죽의 고학생 이희성의 처정시, 충신 광주의 고병사 선거이, 효자 청주의 증지평 홍주화 등에게 아울러 정려하기를 청하였으며 효자 춘천의 고학생 이유복, 무안의 고학생 김약화, 배천의 고효자 조정 등에게 아울러 극복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라다. 정승복은 명종을묘년의 외란을 당하여 도원수 이준경을 따라 출정하여 군공이 있었고 그 아들과 손자는 모두 임직년의 외란 때 이순신 곤율 등을 보조하여 모두 공적이 드러난 자들이었다. 순조 2권 1년 3월 2일 두 번째 기사. 이여송의 봉사손 이효승과 충무공의 봉사손을 누경하라 하교하다. 5권 3년 1월 1일 세 번째 기사. 행호군 이한풍의 졸기 행호군 이한풍이 졸하였다. 이한풍은 덕수 사람으로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이다. 지위가 원흉에 이르렀는데 청렴하고 검소하여 법을 받들었으며 한사와 같이 옷차림이 소연하고 수신들 가운데 가장 조수가 있었다고 한다. 순조 11권 8년 1월 10일 두 번째 기사. 전통제사 2당을 소견하고 통영의 폐단에 대해 순문하다. 전통제사 2당을 소견하고 통영의 폐단에 대해 순문하였다. 이어서 군총이 어떠한가에 대해 하문하니 이 당이 말하기를 1만여 명 되는데 절제가 육군에 견주어 훨씬 낫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수조 때 홍룡기는 곧 황조에서 이순신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가? 하니 이 당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선은 몇 척인가? 하니 이 당이 말하기를 크고 작은 배가 560여 척 되는데 급수하는 작은 배가 절반이 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순신이 어느 지역에서 왜군을 진압하였는가? 하니 이 당이 말하기를 한산도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형이 어떠한가? 하니 이 당이 말하기를 한산도는 해문의 인호가 되는 곳으로 전면에서 보면 바다에 통하는 길이 있는 듯하지만 그 가운데에 들어가면 사면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그 당시 왜군은 산을 뚫고 나가려고 하기에 이르렀으나 곧 암석이 노출되어 다시 뚫지 못하고 마침내 이곳에서 함몰되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북선이 있는가 없는가? 하니 이 당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그 모양이 거북같이 생겼는데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이 마치 거북이 떠있는 것 같으며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므로 지금도 표류해온 외인이 이를 보면 서로 놀라서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을 사로잡는 기계이다. 라고 한다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순신의 사적이 무슨 책에 있는가? 하니 승지 박종훈이 말하기를 충무공전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통영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순신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니 이 당이 말하기를 충무공의 상때에는 백성들이 모두 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유전되어 비록 여자라 하더라도 모두 흰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자손으로 조정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니 이 당이 말하기를 이인수 이승권이 모두 그 자손입니다. 하였다. 순조 22권 19년 9월 28일 네 번째 기사.
효자 고첨지 이찬건 등을 증직하다. 효자인 명천의 고첨지 이찬건과 목천의 고군수 김도혁과 죽산의 고사인 박인영과 열여인 충원의 고학생 김복인의 처이씨와 심천의 고사인 유덕신이 처정씨와 배천의 고급제 유광주의 처씨에게 모두 정려하고 효자인 화성의 고사인 강덕희와 온양의 고학생 전시술과 신천의 고사인 이봉조와 함안의 고사인 이경암에게 모두 증직하며 본의 고학생 김도명 및 그 아들 김한봉 손자 김성덕 3세의 효행에 대하여 김도명과 김한봉에게는 모두 정려하고 김성덕에게는 증직하며 충신인 순천의 증참판 박 대복에게 증직을 더하고 순천의 철사 조여관에게 증직하라 명하였다. 박대복은 충무공 이순신을 따라 순절하였고 조여관은 충렬공 조언을 따라 순절하였는데 유생들이 상원하고 본도에서 조사하여 아뢰므로 인하여 예조에서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순조 32권 32년 2월 6일 두 번째 기사. 명나라에 제조해준 은혜와 여러 신하들의 충성과 노고에 대한 취재를 하교하기를. 충렬공 송상현 문열공 조헌 충렬공 고경명 충무공 이순신이 순절한 곳에는 함께 국난에 목숨을 바친 장사들과 더불어 단을 설치해 체제하도록 하되 제관은 본도의 수령 가운데에서 직질이 높은 자를 가려서 자출하도록 하라. 순조 대왕 행장. 행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묘년 충렬공 송상현 문열공 조헌 충렬공 고경명 충무공 이순신이 순절한 곳과 함께 순국한 장사들을 위하여 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주되 제관은 본도의 수령들 가운데 품질이 높은 사람을 가려서 차임하라. 고종 19권 19년 5월 4일 한 번째 기사. 충청도 유생백낙관이 원정을 올리다. 충청도 유생백낙관이 올린 원정 단독으로 올린 상수가 보고되지 않게 되자 남산의 봉화를 피워 원통함을 하소연함으로써 원정이 보고되게 되었다. 의대력에 애통함이야 어찌 차마 다 말하겠습니까. 허가를 모시고 서쪽으로 파천하여 중국에 들어가 의지하려 하였는데 마침 명나라의 구원을 받았고 또 이항복, 이덕형, 이순신, 곽재우와 같은 신하들은 모두 나라의 중흥을 보좌한 인물 중에 가장 현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종 28권 28년 12월 24일 한 번째 기사. 영의정 심순택을 소견하다. 영의정 심순택을 소견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옛날 순조 임직년에 특별히 유능을 내리셔 선무사, 정동관군사, 평양무열사의 제사를 지냈고 충렬공 송상현, 문열공 주헌, 충렬공 고경명, 충무공 이순신은 절개를 지켜 숨진 곳에 제단을 만들고 그들과 같이 희생된 장사들과 함께 제사를 내렸으며 두 충렬공과 문열공의 집안의 봉사손을 수용하였고 문충공 이항복, 문정공 윤두수, 충익공 정권수, 문충공 유성용, 충장공 권율은 승지를 보내 제사를 내렸으며 고순변사 신립, 고종사관 김해물, 고목사 이종장은 전쟁터인 충주 달천에 같이 희생된 장사들과 함께 제사를 내렸고 고종사관 박지 윤섬 이경률은 절개를 지켜 숨진 곳인 상주 증년에 모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내렸습니다. 오래도록 잊지 않는 뜻과 충성에 보답하고 절개를 장려하는 훌륭한 덕에 대해 참으로 흠모하여 마지 않는데 내년은 바로 옛날의 그 해입니다. 선대 임금들의 업적을 이어받는 뜻에 있어서 마땅히 은덕을 갚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모두 순조 때에 시행한 전례대로 내년 봄에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윤호하였다. 3권 2년 1월 7일 세 번째 기사. 연로에 있는 선비들과 이름난 신하들의 사당들에 모두 취재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또 조령을 내리기를 우리 선조 임금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에 충성을 다하여 큰 공훈을 세웠으니 천년이 지나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행차가 호서를 지나면서 큰 나무를 바라보니 깊은 감회를 금할 수 없다. 고충무공 이순신의 무덤에 지방 관리를 보내어 지지하게 하라 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